안녕하세요, 미스터 레즈맨입니다. 오늘은 코미디와 판타지 영화 한 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How to be really bad입니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조심하세요. 영화의 시작에서는 악마의 딸, 리리트,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지옥은 사실 악마를 위해 여러 직원들이 일하는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그들의 일은 인간들을 유혹해서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은 잘 되지만 버키와 버니의 악행이 줄어 악마는 분노합니다. 그의 딸 릴리트는 악을 퍼뜨리는 현장 담당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 18살 미만이라 허락되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지구에 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반항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거의 짐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날 밤 릴리트는 같은 부탁을 하며 악마에게 다가갑니다. 끊임없는 불평에 지친 악마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녀를 일주일 동안 지구에 보내 한 사람을 사악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다른 일자리에 배치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영원히 감옥에 던져넣겠다고 합니다. 릴리트는 친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악마이기에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도전과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지구로 올라가 목적지로 향합니다. 릴리트는 자신의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레타 버른스타인입니다. 그녀는 부모님 그리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두 명의 어린 여동생들과 함께 사는 상냥하고 내성적인 소녀입니다. 그레타는 숙제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 재미로 노래도 부릅니다. 그녀의 몸에는 나쁜 구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릴리트에게는 이번 임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악마는 인간과 어떤 종류의 신체 접촉도 피하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변하면 색이 바뀔 검은 공도 건네줍니다. 릴리트는 일주일 동안 버른스타인 가족의 집에 머뭅니다. 아침 식사 후 가족은 서로 도우며 식탁을 치우고 그 친절함 때문에 릴리트는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접시를 떨어뜨리고 그레타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레타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고 믿지만 그레타는 사과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도 너무 착하기 때문에 릴리트는 그녀를 사악하게 만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레타의 친구들과 생활 방식에 대해 캐묻고 학교에서 공부벌레로 여겨지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레타에 대해 더 알아내려는 시도로 그녀는 그레타의 방을 뒤지다가 옷장 안에서 어떤 남자아이의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발견에 만족한 릴리트는 그 남자아이를 이용해 그레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날 그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교장아들인 에디는 그레타의 머리에 껌을 붙이며 괴롭히지만 릴리트를 모욕하려 하자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태워버리며 본때를 보여줍니다. 릴리스는 그레타가 괴롭힌 학생이 벌을 받아 기분 좋아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레타는 릴리스를 걱정합니다. 그 착한 마음에 릴리스는 짜증이 나려던 찰나 사무엘이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교장이 소방대에 전화하겠다고 하자 그는 내려옵니다. 그레타는 사무엘이 자주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소녀들에게는 수학 시험이 있습니다. 릴리트는 아이패드로 커닝을 하고 그레타도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려 하지만 그레타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어서 커닝을 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멜로디와 다리아라는 두 명의 인기 많은 여자아이가 그레타의 옷차림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합니다. 듣자 그녀는 놀림받는 게 익숙해 이젠 괜찮다 하고 그때 릴리트는 그레타가 좋아하는 칼로가 오자 그가 바람둥이라 합니다. 그는 인기 여학생들에게만 말 걸고 그레타는 본체 만취합니다. 릴리트는 그레타가 바쁠 때 칼로에게 돈을 주고 사흘 만나게 한 뒤 차게 해 그레타가 화낼 거라 믿습니다. 칼로와 대화 후 그레타는 세뮤얼을 따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학교로 돌아와 음악 연습 제안을 받습니다. 릴리트와 사뮤엘은 에디와 그의 패거리에게 붙잡히는데 그들은 사뮤엘이 시계를 훔쳐갔다며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다치지 않으려고 옥상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들이 엘리트를 건드리려 하자 그녀는 모두를 상대로 싸워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고 사무엘은 릴리트를 교회 지붕으로 데려가 바다를 보여줍니다. 그가 입맞추자 놀란 그녀는 그를 밀치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처음 긴장한 릴리트는 이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레타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악마들은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생각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검은 공을 바라보자 그것은 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고 그녀는 악마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악마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내쳐집니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이제부터는 더 조심하기로 합니다. 가족이 저녁 식사 후 쉬고 있을 때 그녀는 그레타와 카를로의 데이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냅니다. 부모님은 딸이 드디어 컸다며 들뜨고 그레타는 불편해합니다. 다음날 릴리트는 카를로에게 잘 보이게 꾸미지만 세이블은 야한 옷을 못 입게 합니다. 릴리트가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세이블은 그녀에게 그레타가 학교에서 늘 괴롭힘당하는 니트 드레스들 중 하나를 입도록 강요합니다. 멜로디와 다리아는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드레스를 비웃으며 모욕합니다. 릴리트는 다른 수를 떠올려 사이보그 니트가 새 유행이라 소문내고 그레타와 그 드레스의 매력적인 사진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릴리트는 니트 드레스를 입은 슈퍼모델들의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유행을 선도합니다. 인기 있는 소녀들은 그레타의 드레스를 칭찬하며 사달라고 조르고 그레타는 드디어 무리에 섞이게 되어 무척 기뻐합니다. 한편 새뮤엘은 릴리트에게 데이트를 청하지만 바쁘다며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데려간다는 말에 늘 꿈꾸던 바다를 가까이서 보게 된 릴리트는 무척 기뻐하고 둘은 뛰어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릴리트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평온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뒤 그레타는 카를로의 밴드 연습에 가서 멜로디와 다리아를 만납니다. 그들은 학교가 주최하는 다가오는 공연을 위해 한 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레타는 여자아이들의 음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낮게 부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카를로는 그녀가 음악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그녀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팀을 이루고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습은 한 교사에 의해 중단되는데 멜로디와 다리아가 인터넷에 올린 도발적인 뮤직비디오 때문에 그들의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새뮤엘과 릴리트는 해변에 누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메시지를 받지만 그 순간을 즐기려 하며 무시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키스를 하고 영화관에 가기로 합니다. 나중에 가는 길에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멈추는데 릴리트는 아버지에게서 여러 개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괜찮고 조금 바쁘다고 답장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주변의 여러 커플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은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돌아오지만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달아납니다. 칼로와 그레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칼로가 그녀에게 밴드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레타는 멜로디와 다리아가 자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에 회의적입니다. 칼로는 그녀의 노래 실력을 칭찬하며 그녀가 밴드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둘은 키스하려 가까워지지만 그레타의 아버지가 그들 곁에 밴을 세우면서 방해받습니다. 부끄러워진 그레타는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굴욕감을 떠올리며 울고 릴리트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악마의 딸은 처음으로 그레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검은 공을 흘끗 바라보자 색이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것은 그녀가 감정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레타는 그 공이 무슨 용도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것이 온도계라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정원을 가꾸는 동안 릴리트는 그레타에게 자신이 어떤 임무에 실패해서 이틀 안에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체는 숨깁니다. 그레타는 까닭은 몰라도 이틀 안에 해내겠다 하고 학교에선 멜로디와 다리아가 엄마의 니트 원피스를 받은 그레타를 팀에 받아들입니다. 칼로는 그레타에게 더 다정해지고 진심으로 반한 듯합니다. 키스 직전 릴리트는 그레타가 다칠까봐 거래를 취소하지만 칼로는 그레타를 정말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칼로는 릴리트와의 거래를 그레타에게 털어놓고 사과합니다. 돈을 받고 헤어지려 했단 말에 그레타는 상처받고 릴리트의 사과에도 말없이 떠납니다. 사무엘은 릴리스를 해변으로 급히 부릅니다. 베를린행을 포기한 그가 사랑을 고백하자
릴리스는 두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만남이라 말하고 떠납니다. 그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에게 약해 보이긴 싫었던 릴리스는 스쿨버스에 올라 그레타에게 모든 일을 말합니다. 눈물을 본 그레타는 그녀를 용서하고 달래며 릴리스는 검은 공의 진실과 시험 실패도 털어놓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고 그레타는 릴리스의 아버지가 그녀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음 날은 학교 공연 날입니다. 악마는 딸이 임무를 완수했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레타, 카를로, 멜로디, 그리고 나리아는 그들에게 공연을 못하게 한 교장에게 장난을 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교장은 최근 아프리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카를로는 그가 야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창피해서 무대에서 내려오고 다음 출연자들에게 공연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에디와 그의 밴드는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지만 멜로디와 다리아가 팝스톤으로 그들의 옷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공연 도중 도망쳐야 합니다. 공연이 망가지자 카를로의 밴드가 멜로디와 다리아와 함께 그레타를 도우러 옵니다. 그들은 유혹적인 노래를 부르고 군중은 열광합니다. 노래가 끝난 뒤 그레타는 릴리스에게 감사하고 악마는 릴리스를 데리고 나가 연기를 칭찬합니다. 그레타가 감독과 밴드를 골탕 먹였고 검은 공도 까매졌다고 믿지요. 악마는 그녀가 마을에 남아 그곳을 사악하게 만들도록 허락합니다. 그가 떠난 뒤 그레타는 릴리스를 만나 모든 것이 그녀가 마을에 남게 하기 위한 자기 계획이었다고 밝힙니다. 또한 아버지가 의심하지 않도록 검은 공에 매니큐어를 칠해두었습니다. 잠시 뒤 릴리스는 세뮤엘을 만나러 가서 그가 베를린행 기차에 타는 것을 막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키스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런 영상들을 더 보시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시고 채널에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